부동산을 팝니다.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해. 하자. 종류가 두 개죠. 권리,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해. 소유권을 못 넘기죠. 타인 거에서. 이게 권리의 하자. 그 다음 이 매매 목적물 건물의 비과세, 누수, 균열, 물건 자체의 하자, 물건의 하자. 그다음 마지막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있죠. 경매. 그래서 담보책임은 동네가 세 군데요. 권리의 하자, 물건 자체의 하자, 경매 담보책임. 그다음 물건 자체의 누수 균열, 이걸 담보책임 앞에 하자라는 두 글자를 붙여요.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 하면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을 말해요. 그 다음 담보책임은 민법이 정한 아무 잘못 없어도 무조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 한번 넣었어. 자, 그러면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이 흑판에 있는 내용, 특히 악의, 이것만 하면은 거의 다 풀려요.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법 전문이라. 동네가 5군데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 5군데 놓고 선의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느냐. 특히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주로 정답 지문이죠.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갑계 아니라 매도인 갑계 아니라 타인 소유 건물이었죠. A 소유. 그러면 갑은 A로부터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럴 때 매수인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매도인은 책임져줘라.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자, 일부 타인 권리는 절반이 A 소유고 나머지 절반은 갑 소유일 때 A로부터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또 못 넘겨주죠. 그때 책임을 묻는 거. 수량 부족. 1000평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700평밖에 안 돼. 면적이 부족하죠. 또는 30% 정도가 이미 사라져 있죠. 일부 멸시. 그때 책임을 묻는 거고. 영위권 제한. 내가 입주하려고 샀는데 여기에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내 사용에 제한이 들어오죠. 그럴 때 책임 묻는 거. 저당권 행사.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샀어요. 자, 매매된 거 5억 다 줬어. 가. 담보대출 빨리 1억 갚어. 그런데 이놈이 안 갚아가지고 저당권자 은행 경매로 날려버렸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럴 때 책임져. 그래서 동네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놓고 선의 매수인은 취득해서 못 넘겨주죠. 따라서 이행 불능 개념. 계약 없습니다. 계약 해지.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 부족도 일부 부족이에요. 일부. 을은 A 절반을 못 받아. 그래도 나 남은 부분은 살 거야. 그러면 사고 대신 대금은 까야지. 그래서 대금 감액. 마찬가지. 부족한 부분만큼 까요. 대금 감액.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부가 필요하지 이 일부만은 필요 없어. 나는 1000평 전부가 필요하지 700평은 필요 없어.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부분만이면 저 안 삽니다. 그러면 이 계약 전부를 날려야지. 전부 해제. 그 다음 항상 선의는 손해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나와요. 그래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게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공통. 똑같죠. 3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막 외우는 거야. 자, 조심할 것.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수용은 선의만 모르고 산 사람만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아니 일부 30%가 유실되어 있는 거 알면서 계약한 사람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 일단 여기서 가죠. 자,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갑이 그랬어요. 이거 A 거야. 나 얘기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잔금 날짜까지 이상 없이 등기 넘겨줄게. 우리 꼭 그렇게 했죠. 악이죠. 이 사실 알고 샀으니까. 근데 못 넘겨주죠. 그러면 이 선의가 할 수 있는 것 중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 뭘 할 수 있겠어? 계약은 쪽 내야지.
그래서 아기 매수인은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을 절반이 A 건데 나 얘랑 얘기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잔금 날짜까지 취득해서 넘겨줄게. 알고 있었죠. 근데 못 넘겨주지. 그러면 까야지. 이 세 개 중 대금 감액. 그래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아기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왼쪽 맨 왼쪽 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외우면 돼. 해제, 손해배상, 수용은 선의만 안 돼. 안 돼. 이걸 외우시고. 저당권 행사. 갑이 매매대가 5억을 다 줬죠. 갑, 너 빨리 이거 갚어. 그런데 이놈이 안 갚아서 얘 사실 알고 있지 당연히. 저당권 있는 줄. 등기부등본 다 볼 거니까. 근데 안 했죠. 국민의 99%가 악이죠. 따라서 저당권 행사의 경우 선이든 악이든 차별하지 않죠. 국민의 99%가 선의가 아니야.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에게 주죠. 선악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악의 매수인,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다섯 번째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결국 이것만 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이것만 외우면. 다 외울 필요 없어. 나머지는 대충 까. 1분이니까 까. 대금 감액. 남으면 안 사. 전부 해지. 손해배상은 선의는 다 나오니까 쑥 밀어버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 영유권죄야. 내가 입주하려고 샀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에게 입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때만 해제. 이때만. 나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 비록 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어. 나는 애초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 나는 갭 투자거든. 그 사람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죠. 입주할 생각 없어요.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이런 식으로 이거 딱 외우시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용의권 제한. 그 다음 이 용의권 제한에 있는 이 담보책임 내용이 그대로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그대로 갖다 쓰인다는 거. 그래서 누수균열을 물건 하자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맨 위아래 없고 중간 세 놈만 있고 계산점 나오죠. 선의 매수인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는 거. 악의 매수인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악의는 안 날이 나오면 안 되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 결국 이 흑판에 있는 내용만 순서 5개 나열하고 악의만 정확히 외워버리면 되고 수용은 선의만. 결국 이게 악의는 안 돼. 안 돼. 악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량 부족하고 용의권 제한은 악의가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제 대금과 악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고 기출문제 풀어봐요. 다 여기에 정답 좀 써. 여기에 다 풀려. 자 갑니다. 권리의 하자. 전부 타인 권리.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 왕별, 3번 별 3개. 일단 1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그럼 빨리 이 지문이 뜨면 전부 동그라미 하는 거야.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자 매도인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전 할 수가 없네.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동네는 첫 번째. 자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책임의 가장 기본이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이 하는 거지. 기억. 악의 매수인은 원칙 저당권 빼놓고는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2번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죠. 왕별. 2번이 왕별. 계속 나와요. 3번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두 번째 줄. 그래서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이 뭐라겠어요? 네가 나한테 아파트 넘겨줬더라면 인마 10억 올랐잖아. 차액. 오. 그게 네가 이행했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시가 상승분이죠. 이행이익 배상.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자, 맨 위는 제척기간 규정 없을 거고. 자, 일부 타인 권리.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일 거고 2번이 왕별이겠죠. 3번도 별 3개. 자, 1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그럼 빨리 일부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동네는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구나.
이 일부를 매도인 갑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돈 까야겠지. 지가 사고 싶을 때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메우는 거야.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면 저 안 삽니다. 저는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부 해제 날려야겠죠. 자, 악의 매수인 이 셋 중 하나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겠어요? 대금 감액, 대금 감액. 그래서 해제, 대금 감액 좀 두 개 외웠어요. 해제, 왼쪽 해제. 두 번째 동네는 대금 감액. 3번 기산점이 여기서 나왔죠. 제적기간. 선의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기산점을 서로 어긋네요.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담보책임 5동네 중 가장 중요한 동네가 이 동네예요. 한 문제째로 나와요. 문제 내기 좋아. 1000평 샀는데 300평 부족하다 이렇게 내요. 자, 1번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의 수량, 면적에 중점을 두고 이 면적,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도 결정되는 계약.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해요. 우리 모든 매매는 다 수량 지정 매매예요. 토지, 면적 있죠? 아파트 평수 있죠? 그래서 다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이제 별 3개죠. 이 매매 목적물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일부가 이미 30%가 물에 잠겨 있어. 멸실 상태죠. 그럼 빨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선임한 여기가 왕별이죠. 사실은 선임한 일부 멸실, 일부 부족이니까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 단어로 외워요. 그 흑판에 있는 단어를 결국 외우는 거예요. 이건 법 조문이기 때문에. 선임한 따라서 3번 왕별 악의 매수인은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번 나왔어요. 선임한 악이 안 돼. 이게 8번 나왔다고. 담보책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여기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는 선임한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자, 기산점 나오겠고 안 날로부터 1년. 오케이, 넘깁니다. 용익권 제한 1번 법 전문이죠. 매매 목적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 수용은 선임한 여기도 왕별이에요. 그래서 선임한은 왕별, 나머지는 별 3개고 선임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안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만. 그래서 이 조문을 일단 물건 하자에 그대로 갖다 써요. 결국 2번이 왕별이죠. 선임한이니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수용은 선임한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수용은 선임한 악의는 안 돼. 마찬가지 제척기간이 있고. 자, 저당권 행사. 동남 1번이 왕별이에요.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행사됩니다. 즉 저당권자가 경매로 실행, 날렸다는 얘기요. 그럼 매수인이 경매로 날아가 버렸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러면 선의뿐만 아니라 자, 악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여기가 왕별이에요. 악의 매수인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자, 저 법조문 제2항이에요. 매수인이 이 경우 경매를 막으려고 지 돈으로 갚이질 담보대출금을 갚았지. 그래서 소유권을 보존, 경매를 막았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내가 네 빚 담보대출 갚았으니까 빨리 돌려줘. 지가 출제한 액에 돌려줘.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출제액 상환 청구에 관한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맨 위아래 제척기간 법 조문이 없죠. 자, 결국 봐봐요. 지금까지 한 건 이 흑판이에요. 이걸 한 거잖아. 지금 한 장 반이나 되는데 결국은 여기라고. 여기. 응? 이걸 완전히 달달 다시라고. 일단 순서 나열하고 그 다음 선의는 해제, 손해배상 기본으로 깔리고 일부 2개만 대금 감액이 나온다는 거. 일부에는 전부 해제란 말이 나온다는 거.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맨 윗동네 해제. 두 번째 동네 안 보고 이게 해야 돼. 해제. 대금감에 수용은 선임하니까 아기는 안 돼. 안 돼. 맨 밑에 재단권에서 다섯 번째 동네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를 외우려고 이걸 할 뿐이에요. 응? 아기를 외우려고.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건 기본적으로 해제 손해배상 쭉 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외울 건 그건 결국 이거야. 수용은 선임한. 이걸 정확히 외우면 다 풀린다니까. 다 풀린다니까. 저쪽 기관 선이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아기 계약 한 날로부터. 이건 외울만 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80%가. 자, 이제 물건의 하자로 갈까요? 물건의 하자. 자, 오른쪽 165페이지. 아, 이거 하나 해야겠다. 앞으로 가서 선의 매도인의 특징. 이건 해드릴게요. 나머지 판례는 지금 한두 개 제가 안 했는데. 자, 봐요. 이거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해드릴게요. 선의 매도인의 특징. 왼쪽 전부 타인 권리 밑에 중간 있죠? 162페이지. 왼쪽 중간. 찾았어요? 이거 할게요. 법 조문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나오는 법 조문. 자, 봐봐요. 설명부터 들어봐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 갑은 지 아파트라 믿고 팔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게 아니라 딴 놈 거야. 뭐야? 내 거 아니야? 어떡하지? 즉, 자기 거 아니라는 걸 몰라요. 매도인이 지게 아니라는 걸 몰라.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 매도인은 알고 팔아. 자기 아니라는 거, A 거란 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부 타인 권리 매도인이 알아요. 이거 A 건데 내가 이상 없이 넘겨줄게. 근데 이놈은 지 거라고 믿었어. 이게 바로 선의의 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집 소유라 믿고 팔았는데 알고 보면 지 게 아니고 딴 놈 거죠. 이럴 때 부랴부랴 가서 야, A야 나한테 넘겨. 근데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갑에게 해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선의의 매도인은 이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을한테 을 미안해. 사실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네. 내가 어떻게 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 미안해. 말만 하면 안 되고 손해배상 해주면서 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왜? 넘겨줄 수 없으니까. 이놈이 해제한대요. 매도인이 해제한대. 이놈이 해제하는 거예요. 못 넘겨주니까. 이게 선의 매도인 특징.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너 바보니? 너는 왜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믿고 있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냐? 이 경우에요. 갑이 A한테 샀었어. 등기까지 박았지. 그래서 지 거라 믿고 판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지. 그런데 갑이 이 사실을 몰랐어. 그러면 갑은 전 A와의 계약이 무효인데도 몰랐다. 그러면 얘는 자기 소유라 믿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이놈. 그래서 이 경우예요. 이 경우. 그러면 내 거 아니네. 내 등기 무효인 거야. 이놈 거네. 이 경우야.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 그래서 이 선의 매도인은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다는 법조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해주면 먼저 미안해 해야지. 미안해. 손해 생겼어? 보통 손해 없어요. 자, 손해배상 해주면서 계약했지. 자, 하나가 더 있어. 매도인은 몰랐는데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0.00001%도 안 되겠지. 하지만 법은 규정을 해놨어요. 혹시나 매수인이 알고 있는 악이라면 이놈한테는 굳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그냥 해제해라. 이게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에요. 특칙. 그래서 한 2번 나왔으니까 합니다. 1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자, 매도인이 계약할 때, 갑이 계약할 때 매매 목적 권리, 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 즉 지게 아니란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 그럼 빨리 매도인이
직관이란 걸 몰랐구나. 선의의 매도인 이 법 조문이구나 하고 선의의 매도인이 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선의의 매도인은 계속 선의의 매도인 읽어요. 선의의 매도인은 을한테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주는 거예요. 법이. 대신 기억. 매수인 을이 악이야. 그러면 이놈한테는 굳이 손해배상은 안 해줘도 된다. 그냥 해제해라. 손해배상 없이. 이게 바로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에요. 특칙. 오케이. 됐어요. 이제 물건의 하자 갑니다. 물건의 하자. 자, 누수균열이죠. 물건의 하자. 우리 건물을 샀는데 맨날 비가 새고 내부에 금이 쩍쩍 가 있죠. 물건 자체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하자단 무책임이라고 그러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 아까 영위권 제한을 그대로 갖다 뜬다고 했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을은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자, 이때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일 것.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매수인은 반드시 선이 몰라야 되고 하자 사실을 몰라야 되고 누수균열 사실을 몰라야 되고 여기에 잘못도 없어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걸 외워놔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결국 시험이 이게 나오니까. R이라면 하자 사실을 이미 알았건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은 선의무과실일 것. 그 다음 제척기간이 있는데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기산되고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는 6달이에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6달 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라. 자, 왕별. 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누수균열이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누수균열이 있어도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 조문이에요.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외워야 돼요. 경매는 물건 하자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이것 중요해요. 자, 대본 판례예요. 봐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삽니다. 을은 왜 사느냐? 여기에다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런데 허가가 안 나와. 법상 제한에 걸렸어. 개발 제한구역이래. 건축허가가 안 떨어져. 그래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 저 5글자가 반드시 쪽을 외워야 돼.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토지 매수니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토지를 산 사람이 집 지으려고 산 사람이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할 때 이게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냐 둘 중 하나로 찍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 이게 바로 권리하자일까 물건의 하자일까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권리하자가 되려면 아까 우리 5군데 전부터 행권리, 일부터 행권리, 소량부족, 여행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게 거기에 해당되나?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아까 5군데 해당이 안 되잖아. 권리하자가 되는 그 5군데. 그래서 대법원이 권리하자 아니야. 그래서 토지야 미안해 네 하자야. 토지의 하자로 보는 거예요. 이 물건 하자로 봐. 그러니까 토지가 그러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 건물은 누수균열 문제 있는 건물이지만 제 토지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인데요. 왜 제가 하자 있다고 해요? 이 대법관아. 미안해. 권리하자나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네 하자로 봐야지. 토지한테 미안해한 판례예요. 이게 바로 그잖아. 얘 하자 없잖아. 저는 하자 있잖아. 누수균열 건물. 근데 왜 나한테 하자 있냐고. 토지가 항변한 판례예요. 하지만 대법관이 미안해. 권리 하자를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데 미안해. 네 하자로 볼게. 그래서 법령상 제한 건축 허가가 안 나와. 이게 나오면 이거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물건의 하자. 이 동네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물건의 하자 경우 경매에서 이게 받았다. 이것과 같이 연결지어 나와버려요. 그러면 담보책 물을 수 없는 거야. 어렵게 나와요. 이걸 확실히 외워놔야 이것하고 연계돼서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놓으면 응용력이 생겨요. 두 개를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려면 이 두 개가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 안 되죠.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법령상 제한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 담보채 물을 수 없는 거야. 물건 하자니까. 같이 내버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외워요. 법령상 제한 뜨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올 거고, 이건 토지 자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혹시 경매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담보책임 물을 수는 없다. 오케이. 자, 하자 있는지 없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는 여기는 계약법이니까 계약 성립 당시로 나오겠죠. 세트. 그래서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은 이게 전부예요. 전부. 외울 거. 하자 담보책임. 책임물을 내면 선임무가 실을 것. 알랄한데. 이거 확실히 외우시고. 이거 나와요. 정답지문. 이놈 정답지문. 경매 정답지문. 법령상 제한 정답지문. 이 세 개. 나머지는 흘러가고. 자, 하자, 성능 결여, 뭐 그런 거죠. 품질 결여. 2번. 목적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그래서 3번 별 3개.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일 것. 두 번째 나왔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거기하고 여기 하자 담보 책임. 계약법 이제 끝났어. 선의무과실일 것 안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결국 기억을 해야지. 기억 별 3개. 결국 매수인이 계약할 때 이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무과실일 것 외우고 기억을 풀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셔야 돼요. 제척기간이 4번이죠. 매수인은 선이기 때문에,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여기는 6달. 자, 5번 왕별이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물건 하자 누수 균열이 있어도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했죠. 토지를 집주인을 사서. 그런데 이 단어가 반드시 떠요. 법령상 제한으로. 이 5글자를 외워요.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개발 제한구역 땅을 샀다는 얘기지 막말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하자냐.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목적물 하자 이렇게 나와요. 또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도 나와요. 둘 다 나오니까 법령상 제한 허가가 안 나와. 집이 안 지어져. 이거 토지 자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이유 5군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네 하자야. 자, 7번 하자의 유무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성립 당시. 이것도 잘 나와요. 7번도 별 3개, 6번도 별 3개. 그래서 결국 3번에 기억하고 5번, 6번 이 2개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고 쭉 한번 읽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걸 제가 이제 별 3개 왕별 해드리니까. 자, 8번은 대부분 팔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드릴게요. 맨 오른쪽만 가봐요. 중간. 혹시나 매수인이 균열을 발생케 했어. 하자 발생. 또 한 절반쯤 금이가 있었는데 매수인들이 거기다가 더 금내버렸어. 확대. 무슨 말이에요?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의 확대에 매수인이 가공했대. 매수인이 금을 내버렸거나 발생. 조금 금가했는데 더 확대시켜버렸대. 그러면 이런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런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법원은 손해배상, 가백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말 되죠? 말 되니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 잘못 참작해서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정할 수 없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불특정물 하자. 종류물 하자는 냉장고, 테레비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1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이게 바로 공산품이에요. 자, 내가 전자제품 가서 냉장고 하나 주문했어. 그 후 우리 집에 배달됐어. 그러면 특정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 우리 집에 배달된 특정된 냉장고가 맨날 고장나. 이게 하자죠. 자, 그러면 물건의 하자죠? 따라서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는 시험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요.
매수인은 담보책임 내용인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불특정물, 종류물 매매에서 완전한 물건, 이게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도 단어로도 나왔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문으로도 나오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종류물 매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특정물.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경매. 경매에서 담보책임. 자, 이건 안 했죠. 3월에 안 했죠. 자, 경매 처음 해요. 들어봐요. 그저께 팔레트 강의에서는 했어요. 자, 봐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1억. 갑이 채무자. 을은 돈 빌려준 은행, 채권자.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렸어. 그래서 A가 낙찰받았어. 부동산을. 그런데 이 부동산에 누수균열이 있다. 물건의 하자다. 그러면 경락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아까 했죠. 경매에서는 물건의 누수균열 하자의 수 담보책임 절대 물을 수 없어요. 이놈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왕별할 거예요, 두 개. 자,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 법 조문이에요. 따라서 결국 경락인이 낙찰받은 이 부동산에 무슨 하자가 있을 때, 권리 하자가 있을 때,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부터 저당권 행사 거기까지 권리 하자가 있으면 경락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게 경매에서 담보책임이야. 즉 낙찰받은 내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때, 권리에 문제가 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공고에 1000평이 떠서 1000평을 낙찰받았어. 1억에 A가. 근데 알고 보니까 재보니까 700평이야. 이게 바로 수량 면적 부족이죠.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은 당연히 1000평을 1억에 계산했으니까 700평이면 3천만 원 돌려받아야지. 그거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요. 자, 법원!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공고할 때 1000평으로 공고 떴는데 내가 재보니까 700평밖에 안 되네? 법원한테 소리쳤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는 AS 안 해줘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법원이 그래. 그래서 담보책임을 법원한테 묻는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법원 가서 경매에 낙찰받았는데 법원은 경매법원은 AS를 안 해줘. 그래서 담보책임 누구한테 묻느냐? 소유권이 이렇게 낙찰받은 이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책임은 채무자한테 묻는 거야. 웃기죠? AS를 안 해줘.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법을 만들어놔서. 그래서 경락인은 채무자한테 채무자 빨리 인마 부족해 3천만 원 빨리 돌려줘. 대금 반환 청구하는 거지. 자, 채무자는 돈이 있다 없다? 없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라갔는데 어디 있어? 서울역에 있어. 3천만 원 줘? 서울역 가서 하니까 소주병으로 한 대 맞았지. 소주 마시고 있다가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자식아 경매로 다 날라갔구만. 소주병으로 한 대 맞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1차, 2차가 나와. 그래서 경매 담보 책임은 먼저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청구하고 담보 책임 묻고, 근데 채무자가 돈이 없겠죠? 채무자가 자력이 돈이 없는 경우에 그때 2차적으로 은행,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채무자 1차. 채무자가 돈이 없어. 그러면 2차적으로 오른쪽 채권자에게. 결국은 채권자한테 가야지, 채권자. 자, 그러면 이게 1차 채무자.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2차. 채권 외워야 돼요. 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X. 일단 채무자한테 가야 돼. 뻔히 돈이 없는지 알면서도 서울역 한번 찾아가야 돼요. 소주병을 한 대 맞아야 돼. 그래야 채권자한테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부터 들이대면 안 돼요. 두 번째. 경매가 무효라면. 이 경매가 무효래. 그러면 경매가 무효면 아무 권리 주지 않아요. 매매도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유효를 전제로 하니까 경매 자체가 무라면 무, 아무런 권리 주지 않지. 따라서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분명히 우리 동시항변권에서 기억해봐요.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등기 박았지.
소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왼쪽 놈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얘가 1억에 낙찰했죠. 그러면 돈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오른쪽에서 오죠.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기억났죠?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효의 효과, 서로 받은 거 돌려주세요.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돈 받아간, 배당 받아간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을한테 배당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에서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래요. 이게 더 중요해. 이거보다는 괄호보다 얘가 더 중요해.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무니까. 무니까 권리 주지 않겠지. 대신 무효의 효과. 무효의 효과에 따라 내 돈 낙찰 받아간 배당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지문이라고 우리 기출 해야 돼요. 어려워도. 처음에는 일단 노란색부터 하고 그 다음 이것까지 하면 좋고 일단 노란색. 자, 그 다음 경매의 경우에는 아까 매매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선이면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경매의 경우 원칙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원칙. 자, 이유 매매는 갑이 스스로 팔았죠.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얘는 채무자는 지가 팔았다 날라갔다. 날라갔지. 은행의 경매는 날려버렸지. 그러니까 돈도 없지.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마라.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매매와 같이 스스로의 의도로 매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죠. 채무자가 알고도 이런 하자를 알고도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다. 또는 채권자가 이런 하자, 부족하다는 하자를 알고도 경매쳤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느낌이 와. 알고도 안 알려줬어. 알고도 경매쳤어. 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이놈들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가장 중요한 건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는 것. 경매가 무효인 경우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이 두 개 가장 중요해. 이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채권자한테 못 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가라는 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가 가라는 거. 그래서 넘버 원, 넘버 투, 제 손가락 봐. 이건 넘버 원, 넘버 투 이걸 왕별할 거고 넘버 3 별 3개. 여기도 별 3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가요. 경매.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담보책임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묻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2차적으로 지대금 배당 받아간 오른쪽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1차 채무자 자력이 없을 때 2차 채권자 순서 지키라는 것. 자, 2번 3번이 왕별이에요. 2번 경매의 경우 계속 나오죠. 아까도 했어요. 경매의 경우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법조문. 3번 대부분 판례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무효라면 성립하지 않아. 물을 수 없어요. 아니 매매는 시험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따라서 경락인은 시험지 얘기 나와요. 별 3개. 아니 왕별이지 왕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경매요. 경매가 무효일 때 경락인은 채무자한테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무효의 효과인 일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지 돈 배당받아간 오른쪽 채권자에게 배당금 돌려주세요. 네가 받아간 내 돈 1억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면 어떻게 해결해라?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고 무효의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으로 낙찰 지 돈 1억 돌려받아라 은행한테. 자, 4번
경매의 경우 원칙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기억 별 3개.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흠결,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런 흠결을 알고도 경매 신청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여기서 5지문이 뜨니까 잘은 안 뜨지만 뜨면 여기서 뜬다는 얘기예요. 뜨면 그래서 담보책임은 거의 권리하자에서 떠요. 권리하자. 두 번째 물건의 하자. 세 번째 경매. 오케이. 오른쪽 갑니다. 채권매매는 안중에 나중에 할 거야. 자, 담보책임 면제특약. 이건 쉬우니까 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갑이 을한테 팔면서 내 건물에 문제가 있어도 나 담보책임 부담하지 않을 거야. 나 담보책임 면제시켜줘. 담보책임 면제시키는 특약. 유효입니다. 도둑놈이죠. 매도인이 책임 안 지겠대. 도둑놈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이니까 모든 특약 유효. 자, 담보책임 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시켜버려. 책임 안 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유효. 하지만 시험에 이 조문에 있다 이것만 나와요.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면제특약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느껴봐. 원래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걸려있으면 면제돼요. 책임 안 져. 하지만 뭐래?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대. 그러면은 스스로가 나쁜 놈이네. 아무리 면제특약 걸려있어도 이 경우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자, 매매 마지막 환매. 환매 갑니다. 환매는 30회 나왔고 원래 27회 나와서 30회 3년 만에 한 번씩 나온 애예요. 근데 32회 때 나왔어. 1년 먼저. 깜놀했지? 33회 때 나왔는데 왜 32회 때 나왔지? 그래 뭐 1년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앞으로 3년 후에 나와요. 그랬지 제가. 아이씨 작년에 또 나왔어. 그래서 30회 나오고 33회 나와야 되는데 32회 나왔죠? 그럼 35회나 6회 나와야 되는데 작년 33회 32, 3 연타가 나왔다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간혹 이렇게 우리 연맥인다고. 그러니까 완전 버리면 안 된다고. 아셨죠? 올해는 연타로 낸 문제 이번이 처음이었어. 32, 33 나왔어요. 32, 33. 처음 연타야. 30년 만에. 그러니까 그래 32에 나왔지 앞으로 3년 후에 나왔고 완전히 제낀 사람 엿먹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제끼면 안 돼요. 그냥 확률이지 확률. 항상 10%의 예외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32, 33 나왔는데 올해 34에 과연 나올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3년 연속 나올 상질은 아니야. 근데 또 3연타라는 게 있거든. 3연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중요한 게 3연타 나오지 환매가 3연타 낼 정도의 동네는 아니에요. 안 나올 거예요. 자 갑이 환매 특약부 매매를 하죠. 환매 특약부 매매가 뭐냐? 일단 소유권 넘깁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5년 범위 내에서 돌아와 소유권을 되찾아 버립니다. 돌아올 환자예요. 자 갑이 5억이 필요하다겠어. 5억이. 지 땅이 5억이야. 은행 갔어. 2억밖에 담대출 안 해준대. 그죠? 절반. 그래서 갑은 을한테 지 땅을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매매대금 시가상당 그대로 매매대금 결정되겠죠? 5억을 빌리는 거야 사실은. 소유권 넘기면서 돈을 빌려.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빌린 돈 5억 갚고 소유권 찾아오기. 이게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게 환매특약부 매매예요. 자 그러면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붙어서 행해진다. 그래서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가장 중요한 거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 그 날짜 동시에 해라. 환매특약은 동시에 외워야 돼요. 그 날짜 동시에. 아까 계약금은 동시에 안 해도 된다고 했어. 나중에 계약금 그러도 돼.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외워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해. 그래서 환매기간은 5년 제한에 걸려요. 이 숫자 외워야 돼요.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5년 이하예요. 만약 7년으로 했다, 10년으로 했다, 5년으로 단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특별히 안 정해서 환매기간을. 그러면 또 부동산이에요. 다 부동산. 5년으로 봅니다. 5년.
그래서 환매 기간, 나중에 돈 갚고 자기 땅 찾아올 수 있는 기간 5년 넘었다 5년으로 단축, 안정해도 5년으로 봐준다. 5년. 자, 만약 환매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 값 생각으로는 1년 안에 빌린 옷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1년으로 정했지. 근데 막상 1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5억이 안 된 거지. 을을 찾아갔죠. 미안한데 내가 1년이면 될 줄 알고 환매기간을 그때 1년 전에 1년으로 했는데 안 되겠어. 내 돈이 안 돼서 우리 1년만 더 연장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환매기간을 정했다면 연장 안 됩니다. 그래서 환매기간 관련된 이 3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환매기간을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외우는 거야. 3개를 외워야 돼요. 환매특약은 동시에 하라는 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 안정해도 5년이라는 것, 그 다음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한다는 거. 이 3개. 그 다음에 세트. 저 환매특약을 등기를 박아놓으면 특약은 두 사람만 알지만 등기 박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건 물권법 세트로 하면 되고. 자,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환매기간. 값은 우리 법조문 얼마 돈을 돌려준다. 이게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당연히 특약 겁니다. 원금 더하기 연리 10% 20%에서 이자 계산해서 나중에 돈 줘야지. 얘는 이자 장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특약이 없다면 법은 매도인 갑이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 계약할 때 매수인들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금액이 환매대금이다. 매매대금 돈 넣어 5억에다가 매수인이 혹시 부담한 매매기업 공증비용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 결국 원금만 얘기한 거예요. 현실은 이자율 세게 해서 환매대금 정합니다. 환매권 돌아와 형성권. 그래서 이게 환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교재는 10분간 쉬고 합니다.